이름 알긴 알죠? 네, 근데 제가 남휘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수업 들으러 왔다 이런 친구도 있을까봐 저 남휘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마 단톡방이 생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과 나와의 단톡방이 아니고요, 각각과의 단톡방입니다. 너랑 엄마랑 나랑, 알겠죠? 이렇게 셋이. 그 다음에 여러분과 또 이렇게 또 세 개씩, 알겠죠? 그런 식으로 단톡방이 생길 거고, 그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테스트 결과나 아니면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문자로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문자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휘발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 몇 점 받았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알겠지? 단톡이면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런 것도 있고, 수학 질문 답변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고요. 숙제나 질문, 숙제 과정들 체크해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숙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숙제 까먹었어요 라든지, 숙제 너무 어려워요 라든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뭐 상담도 같이 얘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게 아마 수업 끝나면 열려 있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참고해서 나가면 될 거라서 따로 번호를 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질문 있으면 그 단톡에 올리셔도 되고. 근데 엄마한테 하기 힘든 말이 있다, 그럼 이제 겐톡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 반은 수능 정규반이에요. 수능 공통 과목을 목적으로 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또 다른 반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수요일날 저녁에 있는데 나중에 3월달 같은 경우는 그걸 수요일 저녁에 할지 아니면 주말에 할지 옮겨질 수는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수능 공통 정규반이고요. 정규반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작해서 언제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 수능 전주까지. 수능이 목요일이면은 그 전주 일요일 있겠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는 1학기, 2학기, 3학기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시즌 3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시즌 3는 이제 7월에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기말고사 딱 끝나고 7월에 모의고사 시작하는 게 시즌 3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서바이벌 모의사를 칩니다. 전국적으로 모의사를 칩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18번 치러지게 될 거고요. 그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몇 점쯤 나오고 있고, 전체에서 몇 등급쯤 나오고 있고, 그걸 올려나가는 그런 단계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즌 2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브릿지라는 시험을 칠 겁니다. 브릿지는 서바이벌은 전체 30제짜리 모의고사인데, 브릿지는 그보다 좀 작아요. 10개짜리, 4점짜리만 10개 모은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쳤더니 어땠어요? 지금 풀었던 문제가 여러분 이번에 2025 학년도 수능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수능을 출제됐었을 때 공통 과목 문제에 4점짜리가 총 몇 개가 출제되냐면 10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학생들이 제일 못 풀었던 게 20번하고 21번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제가 특강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두 개는 빼고 나머지 8문제로 오늘 시험을 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릿지 모의사도 비슷한데 어떻게 되냐면 킬러 뭐 공통 하나, 뭐 미적 하나, 이렇게 공통 2개,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3개를 빼가지고 10문제만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브릿지 미니 모의고사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잘해야 브릿지 점수가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브릿지 10개 딱 쳤더니 10개 다 맞았다 이러면 사실 1등급 보장이거든. 알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7개 나오면 몇 등급이겠어? 한 2등급쯤 나오는 겁니다. 4개 맞으면 몇 등급 나오는 거겠어요? 3등급 나오고, 4개 더 못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할 때 브릿지를 잘 보기 위해서 1학기 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기 때도 브릿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추가 과제들이 나갈 겁니다.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제 과제라든지 엔제들이 나갈 거고, 이때도 당연히 엔제는 충분히 숙제로 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로 나가는 엔제들을 꾸준히 풀어 나가시면 이 점수 2개를 잘 치러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말부터죠. 그렇죠? 지금부터 개강한 1학기는 바로 뭐냐면 개념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엔제 문제를 풀어서 당장 브릿지부터 점수를 좀 올려나가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 개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념을 점검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따가 숙제로 나갈 30문제를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쉽진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이 된대요. 그런 3참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fx는 2참수가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f의 조건을 알았죠. f는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니까 f형은 7이겠죠. f'형도 뭐가 돼야 될까요? f'형도 15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f형은 7이겠고 f'형은 15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어그리? 알겠습니까?
잠깐 여기 좀 봐봐. 요걸 가지고 fx를 구해도 꽤 구할 수 있어.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잘 봐. fx가 있는데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0,7을 지나다니면서 기울기 몇이 된다고? 15가 된대. 15가 된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이렇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정보로 받아들이면 정말 AI밖에 안 돼. 계산기밖에 안 돼. 여기서 인간이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 정보가 더 있지. 최고창계수가 뭐래? 음수다. 이게 왜 준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한 놈의 최고창계수 음수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얘가 쭉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중간에 분명히 길게 0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0인 알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키워드. 이걸 캐치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길기가 15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잖아. 언젠가 2차 함수니까. 최고창계수 음수니까. 얘가 존재한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보면서 연두색으로 쓴 것들 있지. 이게 뭐라고 이게? 생각할 거리들이에요. 1창의 계수. 나 상수항이다. 이것도 뭐야? 3분의 b파이가 2파이의 배수여야 한다. 이것도 다 뭐야?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계산하진 않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할 줄만 알지 이렇게 하면 여기 기울기 0이 되는 포인트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알겠어. 그렇게 됐다 치고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기로 했는데 뭐가 근이 몇 개래? g 프라임 x랑 g 프라임 x에 빼기 4를 때렸더니 둘이 곱한 녀석이 0이 되는 녀석이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럼 이게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뭐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지.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g 프라임 알파도 뭐야? 똑같지. 0이잖아. 얘가 g니까. 그치? 그러면 알파가 근이 되겠네. 그리고 또 여기가 0이 될 때는 여기다 뭐 넣으면 또 근이 되겠어? 알파 플러스 4도 0이 되겠네. 그래서 근 몇 개 찾았어 이미 벌써. 2개를 찾았네. 땡큐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근이 몇 개래 거기 보니까 4개래니까 오케이. 그럼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2개만 더 있으면 되겠구나. 알겠죠? 2개만 더 있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어디서 근이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기울기 0인 게 여기만 있고 그 다음엔 없잖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할 테니까 없잖아. 그럼 이제 어디 있어야 돼? 기울기 0인 애들이? 이쪽에 있었어야 되겠다 싶거든? 그래서 이쪽에 기울기 0인 게 뭐가 있는지 따져보려고 얘를 미분해봅니다. 3x 제곱한 다음에 2ax 나오고요. 다시 15가 나와서 이 녀석이 0인 애들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0인지 따져보려면 뭘 구해봐야 돼? 판별식을 구해봐야 이런 0인 애들이 몇 개씩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데 마침 짝수니까 4로 나눠서 해보면 a 제곱에서 45를 빼면 이 녀석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따져가지고 얘가 세 가지로 나뉘거든? 이해가요?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자, 플러스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인가? 플러스라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근이. 2개가 있다는 거니까 하나는 베타 1이고 하나는 베타 2여야 되겠고 이게 더 크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고 또 하필이면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베타 1과 베타 2가 둘 다 무슨 근이어야 되니? 음수인 근이어야 돼. 음수인 근. 왜냐면 여기서 기울기 0인 게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0이면 베타라는 근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근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 잠깐 판단 내립시다. 어떤 판단? 자, 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근이 없어버리면 이거 답이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말이 안 돼. 이건 모순이야. 요것도 모순이다. 이거 왜 모순이게? 디테일 찾은 사람 이거 왜 모순이게? 잘 봐봐. 모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모순이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처음부터. 맨 앞에 써있잖아. A는 3루트호가 아니라고.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써있잖아. 이 병신같이. 왜 병신 같다고 써있냐면 너네 문제 읽으면서 나는 이게 딱 거슬렸단 말이야. 수능날 딱 시험지를 푸는데 15번 문제를 보는데 갑자기 대놓고 콕 찍어서 3루트호는 아님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사람이 왜 3루트호가 뭔데? 약간 이런 의심이 들잖아. 그치? 이게 약간 유치하다고. 근데 수능도 이제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네들 그걸 똑같이 캐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애들은 뭐냐면 3루트호가 아니면 그러면 뭐 모르겠고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3루트호가 되면 뭐가 문제 생기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는데 3루트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여기가 0이 되지. 그래서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근이 몇 개라는 거야? 2개가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베타 1이 되면 근이 뭐가 되는 거죠? 베타 1이 있겠고 여기가 베타 1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또 뭐가 있겠어? 또 베타 1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지. 베타 1 플러스 4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큰 근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베타 2가 있겠고 또 베타 2 플러스 4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알파랑 알파 플러스 4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근이 몇 개야 지금 벌써? 젠장 6개가 돼버렸네. 어쩌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 요 두 근 중에 하나가 뭐면 돼? 하나가 양수면 돼. 근데 그럴 순 없어. 왜 없게? 이거 체크했어? 두 근 중에 하나가 양수라서 이게 지워지면 돼. 그럴 순 없어. 왜 없어? 여기가 3x 제곱이고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15죠. 그럼 한근 양근 한근 음근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음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럴 순 없어. 그래서 둘 다 음근이야. 지금 둘 다 음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게 바로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기 이게 수능적 사고력 3대 사고력 세 번째. 이게 뭐냐고? 경계성입니다. 경계성. 딱 그거 하나밖에 없게 유일하게 딱 설정해주는 그게 경계성이. 알겠죠? 뭔가 일부러 그늘 몇 개라고 줬니? 거기 보니까 4개라고 줬지. 그늘 5개라고만 줬었어도 따질 게 많아지거든. 6개였으면 못 풀거든. 근데 일부러 몇 개를 준다고? 딱 4개를 줘서 그 4개가 되려면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알겠지? 그게 수능에서 얘기하는 경계성이야. 하는 김에 말하는 김에 이번도 같이 얘기해 주자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대칭성이야. 대칭성.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면 저기 똑같이 저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써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다시 가서 여기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베타 1, 베타 4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둘이 똑같아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둘이 똑같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둘이 똑같으면 근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지? 그럼 4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베타 1하고 베타 2의 근의 차이가 몇이 나야 된다고? 딱 4가 차이가 나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해서 똑같이 묶어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뭐 더하기 5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랑 뭐에 곱하면 돼? 딱 1하고 5의 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딱 4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5로 되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5 더해도 마이너스 1이라고 둘이 똑같은 게 나온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졸제 뭐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그래서 알파도 똑같이 뭐가 되고 3이 되고. 알겠죠? 알파가 3이 되는 거야. 여기가 3일 때 0이 되는구나. 이거 알면 f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f를 마저 구하라 라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뭘 물어봤어요? 맨 마지막 1등급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서 뭘 물어봤어? 경계성을 물어봤잖아.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1년 내내 할 게 뭔지 알아? 저 수능적 마인드, 경계성, 대칭성 이런 게 담겨있는 문제를 주구장창 줄 거야. 근데 그런 게 담겨있으면 수능에 대비가 되는 좋은 문제인 거고, 그런 게 안 담겨있잖아? 그건 뭐야? 그건 수능적이지가 않은 거야. 알겠지? 경계성과 대칭성과 수능적 마인드 이 3가지 원리가 담겨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N제가 중요해지는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려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AN에서 3을 빼주면 되고요. 아니면 2분의 1 AN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가 됐을 때? AN의 절대값이 뭐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내주면 되고요. 아니면 AN의 절대값이 짝수일 때. 0이어도 되는데 0도 짝수로 보지 뭐.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면 3을 빼서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짝을 만들겠다는 거고, 짝 만들면 다시 나누다가 보면 언젠간 홀이 되겠지. 그럼 다시 또 짝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여나가겠다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일단 시작이야. 시작. 뭐부터 시작할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 말리는 친구들 첫 번째는 뭔지 알아? 무조건 뭘 물어봤어? A1의 값을 합에 물어봤지. 그래서 A1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망하는 거야. 거기 보니까 가장 힌트가 크게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A3입니다. A3이랑 A5는 뭐래요? 둘이 서로 절대값이 똑같대요. 그리고 그전엔 그런 게 없었지만 그 후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하여튼 그런 게 최초로 그렇대요. 그럼 A3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보세요. A3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A4로 넘어갈 때는 A3 빼기 3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2분의 1 A3이 되겠죠. 이건 A4를 얘기하는 겁니다. A5는 어떻게 될까? A5는요, 얘가 홀수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짝수였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홀수였으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됐어요? 졸제 짝수가 된 거죠. 짝수가 됐으면 얘는 무조건 2분의 A3 빼기 2분의 3이 됐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겠죠. 다시 얘가 짝수였으면 얘는 짝일까요? 홀일까요? 이건 모르지. 얘가 홀이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3에서
3을 역시 빼는 거고 다시 똑같이 뭐가 되면 짝이 되면 4분의 1 A3까지 간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치면 되는 거죠. 얘가 A5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뭐가 이 세 개가 뭐야 된다? 서로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A3의 절대값이랑 2분의 1 A3의 빼기 2분의 3의 절대값이 되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A3가 2분의 1 A3 빼기 2분의 3인 거 하고 반드시 2분의 1 A3 빼기 2분의 3인 거 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알겠죠?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3가 뭐면 되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면 되고 여기서 A3가 뭐면 되죠? 1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때 뭐 체크해봐야 되는지 알아? 이거 체크해봐야 돼. 얘하고 넣어보면 어떻게 돼? 홀수였다가 짝수로 가는 거 맞지? 홀수였던 거 맞지? 둘 다 홀수인 거 맞지? 그럼 된 거야. 얘네 둘이는 된 겁니다. 이게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됐을 거다 이렇게 놔두고 다시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 얘가 얘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고? A3가 뭐면 된다고? 2분의 1 A3 빼기 3이면 되는 거고 그럼 A3는 뭐면 돼요? A3는 마이너스 6이면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6이면 되고 다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A3 더하기 3이 되면 뭐가 되면 되고 2분의 3이니까 A3가 2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어차피 얘는 4분의 1만 한 거니까 부호는 무조건 똑같아. 알겠죠? 그럼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둘이 똑같으려면 A3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체크해보자. 얘 마이너스 6이랑 2 같은 것도 넣으면 돼? 짝수였는데 마이너스 2랑 6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홀수가 되는 거 맞죠? 당연히 되네. 이것도 당연히 되네. 체크해봐야 돼. 이번 거는 우연히 5개가 다 돼. 그래서 체크 안 해봐도 되게 되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해서 안 된 애들은 지웠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안 된다고 안 돼도 되는 건 아닌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죠.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6이 됐다가 반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얘는 뭐가 된다? 홀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가 반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됐다가 홀수니까 다시 마이너스 6이 된다고. 2는 뭐가 된다고? 2는 짝수니까 1이 됐다가 다시 홀수니까 3을 빼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래서 부호가 달라지고 부호도 똑같고 부호가 달라지고 부호도 똑같고 0은 뭐가 된다고? 0은 0이 되더라.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역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왔으면 얘가 어디서 왔겠어요? 마이너스 6에서 왔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6에서도 왔을 수 있는데 그럼 뭐의 모순이니? 여기가 마이너스 6인 거의 모순이야. A2가 마이너스 6이었었으면은 마이너스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 최초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치? 날라가고 1이 되려면 어디서 왔었어야 돼? 2에서 왔었어야 돼. 2에서 반으로 쪼개서 왔었어야 돼. 근데 둘이 또 절대값 어때? 둘이 똑같지. 그럼 A2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날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둘이 날라갔어. 자,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3인데 3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둘이 똑같으니까 안 돼. 그럼 뭐가 되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 12에서 왔으면 된다고. 알겠지? 이 녀석은 하나 남은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 5에서 2로 갔었으면 돼. 아니면 4에서 2로 갔었어도 돼. 맞지? 이렇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지. 0은 뭐가 되면 돼? 0은요 3에서 0이 됐을 수도 있고 0에서 0이 됐을 수도 있지만 0에서 0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3, 5, 4, 3, 4, 5 아니면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2로 가려면 어디서 오면 돼? 마이너스 9에서 왔었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24에서 왔었어도 됩니다. 5에서 올라면 어디서 왔었어야 되냐면 10에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4에서 올라면 7에서 와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서 와도 되고요? 8에서 와도 됩니다. 8에서 반 나눠도 되고 7에서 3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3으로 올라면 어디서 와도 되고요? 6에서 와도 되고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럼 남은 거 뭐 나왔어요? 남은 거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6하고요 7, 8, 9, 10 다 더하면 얼마니? 6, 7, 8, 9, 10 다 더하면 얼마? 5, 8, 40 40에다가 맞아 뭐 더하면 된다고? 24까지 더하면 총 답 얼마? 64. 이렇게 풀 시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확보가 됐었다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풀 시간이 시험장에서 확보가 됐었으면 당당하게 1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맞지? 할 수 있겠니?